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랐던 거에 비하면 하락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S&P 500 지수가 급등했었잖아요. 예. 4천을 뚫고 급등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오늘 하락세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기사 보도 보면, 로이터 기사 보면은, 놀라운 고용 관련된, 일자리 관련된 리포트 때문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 지표들을 보면 요게 이제 PMI 지수거든요.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수 급등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날씨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급락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1월 달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영향이 있었던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그 이전에 있었던 추세 선상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비스업 부분 가격 트렌드도 보시면 하향 안정권에서 이제 들리질 않고 있어서 서비스 업종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진적으로 좀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3.4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역대 가장 낮은 치거든요. 트럼프 정부 때 좀 상당히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거 뚫고 내려갔습니다. 이게 사실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상당히 상황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는 물음표인 거죠. 이렇게 계속 과열된 상황으로 유지가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게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이게 튀었거든요. 이게 50만으로 예상치가 18만 5천이었는데 실제치가 51만 7천 명이 늘어난 걸로 나왔어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이것 때문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몰릴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기준금리 인상이 좀 길어질 것이다. 뭐 이런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 한 번만 더 올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올리면 5%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한 두세 번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수 아니 주간 평균 근무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튀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경제가 아직까지는 누그러지지 않고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잘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미국 경제는 정점에서 이렇게 다른 경제 지표들, 생산이라든가 사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 판매, 그다음에 생산, 재고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정점에서 약간씩 꺼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보이고 있긴 한데 서비스 업종에서는 아직은 탄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데일리 기사 김정남 기자께서 2월 4일 올리셨는데 5월 인상준단 물 건너가나 해서 이제 5.25 더 무게를 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사실 진퇴양난이라는 게 맞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압력을 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고용 시장의 과열을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게 일정 부분 효과를 인플레이션 압력에 보이고 있는 건 맞긴 한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고 있긴 하죠. 그런데 고용 시장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뭉개지게 될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지금은 초입이라 충격을 주고 있지만 5.25를 뭐 한두 번 더 올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최근 원자재 도량을 보면 이거 뭐 급락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래로 세차게 내리 꽂았습니다. 지금 이게 $80로 다시 재진입해서 있던 게 지금 올해거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 후반기 이후에 쭉 올라오면서 올해 들어서 $80 넘어갔는데 지금 아래로 세차게 내리 꽂고 있습니다. $70 초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금값은 1900달러 깨졌어요. 구리 가격도 사실은 추세적으로는 약간씩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원자재는 미국 하나만의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반영하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시장은 미국 경제는 아직도 일정 부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원자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조짐이 완벽하진 않은데 원자재가 이렇게 움직인 거는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일정 부분 세차게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역시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금값이 2,000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긴 했지만 이제 팔아야 될 때가 조금씩 됐다는 말씀 드렸었죠. 사실 이 얘기는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게 각국 주요 통화들 차트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여기 캔들 차트? 요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뭐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유로 달러. 이게 유로 달러라고 하면 그렇고 달러를 기준 통화로 한 유로화. 그 다음에 이제 엔화 환율, 그리고 위안화. 그 다음에 이제 달러를 기준 통화로 한 파운드화.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이 라인, 뭐 이 위에 상단 라인이나 하단 라인을 그릴 때는 약간의 노이즈도 있고 그리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약간 주요하게 걸렸다라고 하는 상단을 쳐서 라인을 그려보면 이게 상단이 뚫렸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달러 인덱스, 이 캔들 차트인 달러 인덱스에 대한 그 기술 지표들이거든요.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하강면을 보였는데 이 MSCD는 지금 다이버전스를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강도가 RSI가 과거 바닥 내려오면서 바닥면에 막 붙어 있다가 살짝 들렸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바닥으로 붙었었는데 얘가 지금 직전 들렸던 것보다 상단으로 지금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향이 터닝되는 그런 강도가 조금 세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밀려 올라왔던 추세 아랫방향으로 지금 추세 전환을 해서 내려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바닥을 지금 긋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던 게 이제 그만 중단되고 최소한 개걸음을 치거나 옆으로 상단으로 위로 밀어 올라가거나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사를 봤는데요. 이거 배현정 기자께서 2월 4일 날 중앙 썬데이에 올린 기사인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시대에 금값 슈퍼사이클을 진입해서 10년 넘게 오를 거라는 기사를 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누가 올리셨는지는 금 전문가 누군지는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저는 이거가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건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적으로는 어떤 수익도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자재나 금 같은 경우에는 교환 가치가 가장 중요해요. 사이클을 판단하는데 예전에 한번 계속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동안 금 얘기를 제가 안 했었거든요. 지금 이게 연두색 차트가 명목 차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금 차트, 금 가격이고요. 검은색 차트가 이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할인한 금 가격입니다. 요 연도를 바꾸게 되면 이 할인율이 약간 바뀌긴 해요. 근데 이 실질 가치는 요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골드. 그래서 이 실질 가치가 사실 여기가 상단쯤 됩니다. 여기 노이즈를 제거하고 나면 여기가 상단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상단에 걸려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금값이 내려오면서 조정이 시작됐는데 여기 직전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상단에 걸리면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력은 존재합니다. 사실 금값이. 근데 10년 넘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이렇게 판단하시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목 사이클로 놓고 보면
일정 부분 이게 이제 오르다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차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렸다가 이제 조정받았다가 좀 들렸는데 이게 다시 이걸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금의 교환 가치로 놓고 보면 금가격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2연절이 정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직전에 한 2000 초반까지 2000달러 초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100달러 정도 언저리까지 가면 아마 못 가게 될 겁니다. 이건.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이 차트인데요. 금값은 달러 인덱스하고 100%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급등한 건 달러 인덱스가 급격히 내려와서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와 주면 이 금값은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 가능성이. 근데 문제는 얘가 과거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된 8, 9년 정도 된 그 환율 차트 중에서 바닥점이 90달러였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89, 90달러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지금 100달러 초반에 있죠. 얘가 내려봐야 90달러 정도까지 내려오면 바닥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내려오는 수준이라면 얘가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는 10%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바닥을 치려면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이 2008년도 언저리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 2008년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73달러대인데 그러면 지금 100달러 수준이니까 거의 뭐 한 30% 가까이 빠져야 되죠. 30%도 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좀 위태위태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상황이 그렇게 다른 글로벌에 비해서는 녹록치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글로벌 경제는 미국이 가장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달러 인덱스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주 긍정적으로 봐준다 하더라도 금값은 이연절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것까지 내려가는 정도가 닿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금값이 계속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금을 잘못 매수했다가는 여기 요 패턴을 볼까요? 패턴을 보면 이게 이 실질 차트는 없애버리겠습니다. 명목 차트로만 볼게요. 이게 명목 차트거든요. 이 사이트는 여기 그 골드 덴버 골드 그룹에 나오는 사이트 차트입니다. 자, 이게 금 차트 장기 차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급격히 조정받고 들렸다가 이게 조정이 끝난 줄 알고 여기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매집을 잘못했다가는 이때가 1983년도 2월이거든요. 이 가격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여기입니다. 2005년 11월에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22년 걸렸습니다. 이거 회복하는데. 물론 여기서 중간에서 다시 회복하긴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때 매집한 사람이 이익을 내서 팔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20년이 넘고 지나서야 이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원자재나 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이 단기적 변동성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잘못 들어가는 경우에 묻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어설프게 믿고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은 좀 위험스러우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관련된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뉴스보드에서 한동안 좀 계속 최근에 나왔는데 저 이거는 올리지 않았었는데 조지원 기자께서 SBS에서 2월 3일자 올린 것 아다니 사태로 인도 증시 전체에 물음표 투자자의 신뢰가 위태다. 그래서 미국의 공매도 전문 그 투자기관인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이 아다니 그룹이 주가 조작하고 주식 분기 조작하고 분식회계 등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 뭐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공매도를 막 때리고 있고 보유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를 이탈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인도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20억 달러를 순매도해 지난해 3월 이후 3일간 매도 규모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인도 추세를 보면 인도 추세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인도가 사실 이 여기 잘 안 보이나요? 캔들 차트로 바꿔볼까요?
예, 이게 인도 주식이거든요. 캔들 차트가. 그다음에 이 주황색, 노란색 요게 S&P 500 지수고요. 파란 게 우리나라 차트입니다. 우리나라 차트가 혼합 차트를 그리면 약간 이게 오르는 강도가 얕게, 이게 혼합 차트이기 때문에 오르는 강도가 약간 낮게 보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추세만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조정받다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주식이 작년 한 10월께에서 11월 넘어오면서는 추세가 전환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닥을 지금 받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바닥을 받치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인도 주식은 그때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 구조가 바닥을 형성하지 못하고 뚫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말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작년 말이었던가요? 지난달 1월 달이네요. 이건 1월 달 이전에 그 이전부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작년 반등하고 있다가 이 추세가 마침 물리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게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추세가 다른 국가들은 밀고 올라오고 있는데 인도는 쭉 밀려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저 인도 쪽에는 일단은 진입을 하려면 조금 보류한 상태에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진입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트렌드가 좀 바뀌는 걸 판단하고 투자를 할 거라면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동영상 촬영에 내용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